자, 먼저 폴리선 그리기입니다. 폴리선, 또 다른 말로는 폴리라인이라고 했습니다. 폴리선은 렉탱이나 폴리곤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하나로 이어진 선, 그 다음에 선의 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억나시나요? 네, 바로 그게 폴리선입니다. P라인이라는 명령어가 바로 폴리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P라인은 폴리선 그리기 명령어고요. P에디트는 폴리선 수정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많이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조인 때문에요. 우리가 라인이랑 서클을 그린 다음 조인으로 결합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조인 나오기 이전에도 P에디트에 조인이 있었어요. 얘만 썼습니다. P라인을 직접적으로 그리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자, 일단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P라인. 자, 시작점 물어보네요. 시작점, 넥스트 포인트. 자, 선들을 여러 개를 그렸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한데 하나로 묶여 있는 것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 P라인 시작점을 딱 눌렀더니 옵션들이 줄줄이 나와요. 이 중에 하프 위드하고 위드가 있습니다. 하프 위드는 반폭이고 위드는 폭이겠죠. 똑같은 기능입니다. 하프 위드는 절반만 입력해서 위드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위드. 그러면 스타팅 위드가 나와요. 시작하는 폭. 네, 5mm, 끝나는 폭 5mm. 어떤가요? 선이 굵기가 있는 선이 그려지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또 볼까요? 그러면 위드를 이용하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P라인. 자, 위드 0 엔터, 0 엔터. 그러면 두께가 0인 선이 그려지죠? 다시 위드 10 엔터, 0 엔터. 그랬더니 어떻게 나와요? 화살촉 모양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위드 0 엔터, 10 엔터. 자, 그 다음엔 다시 10으로 가죠. 위드 0 엔터, 0 엔터. 어떤가요? 선의 굵기를 전부 다 다르게 넣을 수 있나요? 네, 고맙습니다. P라인 클릭하면 아크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아크로 들어가면 이렇게 홀을 이용해서 홀을 그릴 수 있습니다. 다시 라인으로 바꿔서 이렇게 라인으로도 그릴 수 있고요. 홀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라인.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쉽게 그리실 수 있어요. 라인과 아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릴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아크가 서클을 이용해서 만드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는 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렉탱글. 자, 제가 서클 2포인트 카피 서클 2포인트 자, 분해하고 트림 자, 똑같이 옆에 있는 거랑 똑같이 그렸죠? 자, P에디트. 자, P에디트를 누르면 이렇게 수정할 수 있게 뜹니다. 뭐 선의 굵기를 조절한다든지 혹은 클로즈 한다든지 오픈한다든지 혹은 피트 커브로 만든다든지 스플라인 커브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직선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다 중요한 건 별거 없고요. 여기 오픈, 조인, 위드 이렇게 딱 3개입니다. 자, 보시죠. 일반적인 라인입니다. 지금 그린 것, 오른쪽에 그린 건 일반적인 라인이에요. P에디트 그리고 선택을 했더니 이렇게 떠요. 일반 라인인데 폴리선으로 바꾸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일반 라인을 폴리선으로 바꿀 때 쓰는 방법입니다. 이거 yes.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조인 기능을 쓸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요 수평선 하나거든요. 조인으로 엔터를 치면 바로 이렇게 P라인으로 다 조인이 됩니다.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써요. 이 방법이 결국은 조인이라는 명령어로 넘어간 겁니다. 자, 요건 한번 해보시죠. P에디트를 보시면은요, 오픈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픈 눌러보시면 열린 거 보이시나요? 열린 도형, 클로즈, 닫힌 도형, 오픈, 열린 도형. 이렇게 오픈과 클로즈를 반복하게 됩니다. 자, P에디트, 오픈, 얘는 안 되겠구나. 자, 렉탱글, 분해하고, P에디트, yes, 조인. 자, 클로즈. 도형 닫힌 거 보이시나요? 오픈된 거 보이시나요? 오픈 클로즈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닫혀 있으면 오픈이라는 메뉴가 뜨고 열려 있으면 클로즈라는 메뉴가 뜹니다. 그 다음에 뭐 위드, 선의 굵기를 조절하는 거요. 그 다음에 피트 커브로 바꾸기. 그 다음 스플라인 커브로 바꾸기, D커브, 직선화하기. 자, 요렇게 있습니다. 한 번씩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다중선을 그려볼까 합니다. 다중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동시에 여러 개를 한 번에 그리는 것, 그게 다중선입니다. 근데 다중선이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많이 쓰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쏙쏙 뽑아서 쓰면 아주 요긴하기도 합니다. 약간 계륵 같다고 할까요? 편하긴 한데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자, 제가 다중선을 그려보죠. 다중선 명령어는요, 3개입니다. ml 스타일, m라인, ml 에디트. ml 스타일이라는 건 다중선 유형 만들기. m라인은 다중선 그리기. ml 에디트는 다중선 수정입니다. 명령어가 3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ml 스타일부터 만듭니다. ml 스타일 만들고 m라인 만들고, 그러니까 m라인으로 그리고 ml 에디트로 수정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ml 에디트로 모두 다 수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모두 다 수정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만큼 수정이 안 돼요. 요건 이제 이따가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하나를 알아보기 전에 이 다중선이라는 명령어는요, 건축이나 인테리어를 위한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벽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자,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벽돌인데 190에 90에 60이 아니고 57이에요. 원래는 57입니다. 근데 3mm는 무시해서 60으로 놓은 겁니다. 벽돌 한 장 크기 190에 90에 60, 이게 이제 벽돌 한 장 크기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벽이라고 하는 개념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벽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벽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실내입니다. 이쪽이 실내고 이쪽이 실외예요. 즉 벽이 이렇게 있고 단열재가 들어가고, 그 다음 단열재를 마감하는 마감 치장벽이 있고, 이게 일반적인 벽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벽선, 여기 가운데 들어가는 중심선, 그 다음에 벽선, 벽선, 다시 또 벽선. 선이 몇 개 들어가요?
5개가 그려져야죠. 맞습니까? 선이 이렇게 5개를 동시에 그려야 됩니다. 어떤 거는요, 이렇게요. 벽선, 중심선, 다시 벽선,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어느 게 그러냐면 이 벽이요. 이 벽이요. 이 벽이 그래요. 이 벽이. 여러분들 좌우측에 있는 벽 있죠?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안방과 거실과 이렇게 방을 나누는 벽 있죠? 그 벽이 이렇게 200mm짜리 벽입니다. 190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더 돼요. 여기에 마감도 들어가야 돼요. 마감이 오른쪽 왼쪽 20mm씩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40mm. 그러면 230mm가 되나요? 네, 그 정도.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200mm, 그 다음 110mm, 100mm 이렇게 돼요. 그래서 벽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두껍고 선도 동시에 여러 개를 그려야 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을 그릴 때요, 이렇게 그립니다. X라인, 그 다음 옵셋 100mm. 아니, 이렇게 말고 수직으로 갈까요? 옵셋 100mm, 옵셋 110mm, 옵셋 100mm. 그리고 여기가 중심선. 어떤가요? 중심선 하나를 기준으로 옵셋을 여러 번 해야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100mm, 110mm, 옵셋 100mm. 선이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죠. 맞습니까? 제가 옵셋을 몇 번 했나요? 필렛은 몇 번 했나요? 되게 많이 했죠. 이걸 한 번에 그릴 수 있어요. 멀티라인은 이걸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자, ML 스타일. 그러면 이렇게 매니저가 나타납니다.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자, 여기에 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벽을 내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뉴 W 200, 즉 벽 200mm짜리 벽을 쓰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Continue. 자, 오른쪽과 왼쪽을 나눠서 왼쪽은 무시합니다. 오른쪽만 보시면 돼요. 오른쪽만 보시면 됩니다. 자, 맨 위에 디스크립션이라는 건 주석입니다. W200이 이건 나만 알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내벽 200mm. 그러면 내벽이구나. 이거는 건물 안쪽 실내 공간에 사용되어지는 벽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간격이 나와요. 선택하면 됩니다. 선택하면 선택한 옵션과 컬러가 이렇게 바로바로 떠요. 바로바로 뜹니다. 어딘가 0이 지나가요. 어딘가 이렇게 0이 지나가고 그거보다 플러스 되는 쪽이 있고 마이너스 되는 쪽이 있고 이렇게 갑니다. 자, 얘는 100mm, 얘는 마이너스 100mm. 그 다음 레이어나 라인 타입은 쓰지 않습니다. 둘 다 바이 레이어를 쓸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부분 커런트 멀티라인 스타일이라고 나옵니다. 스탠다드로 되어 있죠. 자, W200을 선택하고 셋 커런트. 그래야 이제 W200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셋 커런트가 되면 삭제가 안 돼요. 삭제가 안 됩니다. 자, 오케이. 그리고 한번 그려보죠. 멀티라인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커맨드 라인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저스티피케이션 이꼴 탑으로 나옵니다. 탑으로 나와요. 저스티피케이션이라는 건 자리 맞춤이란 뜻입니다. 자리 맞춤이 위쪽이란 뜻이에요. 선이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세 종류의 선이 갈 겁니다. 여기가 제로, 이쪽이 플러스가 되는 제일 끝점, 여기가 탑, 마이너스가 되는 제일 끝점, 여기가 바툼. 이렇게 세 군데 위치점이 나옵니다. 그런데 탑이 기준이랍니다. 그리고 스케일이 20배 커져라 이렇게 돼 있어요. 20배 커지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고치셔야 돼요. 저스티피케이션 말고 스케일 값을 얼마로 줘야 돼요? 1로 주셔야 돼요. 간혹 이 스케일을 0으로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 돼요. 스케일 0이면 선이 안 그려집니다. 스케일은 1이어야 됩니다. 자, 보시죠. 선이 위쪽에 딸려오는 거 보이시나요? 선이 위쪽에 딸려오죠? 다시 봅니다. 저스티피케이션 제로. 선이 중간에서 딸려오는 거 보이시나요? 저스티피케이션 바툼. 자, 밑에 깔려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제일 첫 번째 스케일을 얼마로 바꾸라고요? 1로 바꾸시고, 그 다음 저스티피케이션을 탑, 제로, 바툼. ML 스타일. 자, W200이 지금 모디파이도 안 되고 리네임도 안 되고 딜리트도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미 사용되어졌거든요. 이미 화면에 사용되어졌거든요. 지금 여기 그린 이 선이 W200이죠. W200으로 도면을 그렸잖아요. 네, 그래서 모디파이도 안 되고 리네임도 안 되고 딜리트도 안 돼요. 수정이 안 돼요. 이미 써버리면 수정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수정해요? 화면에 있는 거 지우고 수정하고 다시 해야 돼요. 불편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선을 동시에 여러 개를 그려서 한 번에 딱 끝낼 수 있는데 중간에 수정할 일이 생겼어요. 그럼 도면에 있는 거 다 지워야 돼요. 지우고 다시 해야 돼요. 깝깝할 노릇인 거죠. 자, New W420. 자, 그 다음 Add 버튼 누르시면 돼요. Add 220, 옵셋에 220, 다시 New, 옵셋에 320. 그러면 선이 4개가 들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잘 보세요. 도면 어떻게 그리나? X라인 0도, 90도. 자, 지금 그린 이 선들은 중심선입니다. 축척이 60분의 1이니까 한 40으로. 옵셋 3600. 아래쪽부터 갑니다. 옵셋 5100.
옵셋 2100, 옵셋 1700. 자, 그러면 아래쪽은 끝났습니다. 트림으로 자르고요. 이번엔 위로 올라가죠. 왼쪽 위부터 올라갑니다. 옵셋 5300, 옵셋 4400.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큰 모양은 끝났습니다. 다만 자, 그 다음에 위로 가보죠. 자, 여긴 3600이니까 됐고, 그 다음 3800, 옵셋 3800. 자, 바로 이 부분인 거죠. 여기에 모양이 들어가는 거죠. 트림. 그 다음 옵셋 3400. 네, 여기랑 교차하고 있네요. 똑같이 여긴 1700이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죠. 옵셋 3200. 자, 트림으로 선을 정리했습니다. 이 부분이 창고예요. 자, 이렇게 욕실이 생기는 거죠. 여긴 다용도실이라고 하고요. 옵셋 1200. 자, 여기까지가 1200이고요. 그 다음 1400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옵셋 1400. 트림. 자, 그 다음에 여긴 삭제하고요. 그 다음 옵셋 1800. 자, 그러면 선을 지워보면, 자,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네요. 여기가 주출입구가 되는 거고, 여기가 현관이 되는 거고. 물론 여기 중간에 끊어지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일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면도 완성된 거 맞습니까? 일단 평면의 중심을 완성시켰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그릴 건데, 자, 이렇게 실내와 실외가 만나는 벽이 있어요. 바로 이 벽들. 여기는 단열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제가 그린 이 벽들은 단열재가 들어가야 되는 벽들이에요. 그러니까 단열재가 있는 벽이 W420이 단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벽들은 단열재가 없어도 되는 벽들입니다. W200을 쓸 거예요. 자, 봅니다. ML 스타일. 자, W420을 세커런트로 했고, M9 저스티피케이션은 제로로 놓습니다. 그 다음 시계 방향으로 선을 그리시면 돼요. 자, 어떤가요? 선이 동시에 딸려오죠. 자, 맨 마지막에는 클로즈. 그러면 금방 선이 그려졌죠. 만약에 얘를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옵셋을 해야 돼요. 옵셋을 하고 트림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 자, 보세요. 옵셋 100mm. 자, 선 선택하고 매치 프로퍼틱스. 옵셋 120mm, 옵셋 100mm, 필렛, 자, 요 정도 하는데도 불과 이만큼 걸렸단 말이죠. 그런데 M라인으로 그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한 번에 쭉 그려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ML 스타일에서
W200을 set current 합니다. 그 다음 M라인에서 가운데 점 클릭하고, 자, 마찬가지 끝점을 클릭하고 끝점으로, 끝점에서 끝점으로 해서 끝점으로. 자, 그러면 기본적인 모양은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죠.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남아있단 말이죠. 이거를 수정하는 명령어가 바로 ML 에디트입니다. 제가 M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카피, 아니다, 이거 말고 스타일을 420으로 바꾸고, 자, 제가 이렇게 세 개를 그렸습니다. 자, 보세요. ml edit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이렇게 딱 절반을 자르세요. 전체 4등분을 하면 됩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는 이렇게 절반을 보시면 돼요. 사실상 이렇게 두 개씩 같은 내용입니다. closed cross, closed t. 자, 먼저 closed cross입니다. cross란 얘기는 교차하다란 얘기고, close는 닫히다는 이야기죠. 닫힌 교차입니다. 다시 말하면 통과할 거, 자, 이렇게 돼요. 다시 볼까요? ml edit 끊어질 거, 통과할 거. 자, 여기 끝에 닫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얘가 ml edit입니다. 저 closed cross입니다. 다시 봅니다. 오픈 크로스예요. 끊어질 거, 통과할 거. 그러면 여기 오픈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머지 크로스, 끊어질 거, 통과할 거. 그럼 가운데까지 합쳐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클로즈드, 오픈, 머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선택할 건 끊어질 거예요. 그 다음 나중 선택할 게 통과할 겁니다. T는 이 위에 쪽을 잘라내는 트림 같은 역할입니다. ML 에디트, 자, 클로즈드 T입니다. 남길 부분을 클릭하는 거예요. 통과할 부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클로즈드 됐습니다. 다시 볼까요? 오픈 T입니다. 남길 부분과 통과할 부분, 오픈된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머지 T입니다. 자, 중간에 합쳐진 거 보이시죠? 네, 클로즈드, 오픈, 머지, 이렇게 됩니다. 코너 조인트입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코너가 있는 부분들은 코너 조인트를 이용하면 깔끔하게 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코너 조인트, 그러면 깔끔하게 선 정리가 가능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ML 에디트, 그 다음에 커트 싱글, 두 점을 클릭해 주면은요, 이렇게 한 줄만 커트할 수 있습니다. 커트 올입니다. 그러면 여러 줄을 동시에 이렇게 끊어낼 수 있어요. 웨일드 올입니다. 웨일드가 용접하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점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두 선을 클릭해 주면 다시 웨일드가 가능해져요. 여기까지가 ML 에디트 명령어들이, 일단 여기까지가 ML 에디트고요. 자, 요거는 조금 이따 하죠. 일단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4개 연습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add vertex하고 delete vertex를 할 건데 한 가지 옵션을 추가할 겁니다. 자, 어떤 옵션을 추가할 거냐면 아무것도 안 되네. 수정이 안 되네요. 자, ML 스타일 하나 더 만들죠. W 테스트. 자, continue. 자, 바로 이 왼쪽에 있는 옵션들이요. 자, 보시면 여기가 샘플입니다. 제가 여기를 수정하면 여기 있는 내용이 바로 바뀌어요. 캡이 이렇게 네모나게 해서 이 부분이 캡으로 되어 있습니다. 캡은 모자란 뜻이죠. 의역하면 뚜껑이란 뜻입니다. 선으로 뚜껑을 닫습니다. 여기 뚜껑 선으로 닫힌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아우터 아크, 바깥쪽에 이렇게 아크를 이용해서 닫습니다. 이너 아크, 안쪽에 아크를 이용해서 닫습니다. 마감을 끝단을 어떻게 할 거냐? 라인으로 막겠습니다. 아우터 아크, 큰 아크 호로 막겠습니다. 이너 아크, 작은 호로 막겠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디스플레이 조인트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점을 찍잖아요. 포인트 찍잖아요. 그 포인트마다 마디를 넣어주는 것. 그게 디스플레이 조인트입니다. 자, 보세요. 자, M9. 그러면 마디가 이렇게 찍히는 거 보이시나요? 중간에 마디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게 디스플레이 조인트라는 기능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수직으로 선을 그려도 대나무처럼 이렇게 마디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네. ML 에디트는 바로 이 마디에 대한 조건입니다. M9. 자, 이걸 이렇게 보면 알아요. ML 에디트. 자, 딜리트 버텍스. 즉, 마디를 어떻게 하나요? 지우는 거 보이시나요? 자, 보세요. 마디를 지우니까 어떻게 돼요? 포인트가 사라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add vertex는 마디를 추가할 때 씁니다.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립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또 남기고 통과하고. 네. 안 되나? 네, 안 되네요. 그 다음, 이 가운데는 머지 크로스죠? 이렇게. 그러면 일단 벽체 정리가 끝납니다. 여기 한 군데를 제외하고 벽체 정리가 끝나요. 이번엔 해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새창 띄우기를 했어요. 새창 띄우기 했습니다. 해치를 연습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적용할 건데요. 해치를 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조건, 자, 이렇게 오픈된 공간은 해치가 안 됩니다. 오픈된 공간은 해치가 안 돼요.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해서는 해치가 돼요. 그런데 에러가 생깁니다. 자, 해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은 닫힌 공간, 이렇게 닫힌 공간에 해칭하는 걸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해치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자, 이렇게 뜹니다. 순서대로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갑니다. 제일 첫 번째 경계를 지정합니다. 두 번째 무늬를 지정합니다. 세 번째 크기와 방향을 지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닫기.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해치를 쓰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해치는 원래 단면 부위에 칠하는 걸 해치라고 합니다. 단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물이 이렇게 있어요. 내가 뚝 잘랐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잘린 면이 나오겠죠. 그걸 단면이라고 해요. 단면의 모양이 이제 이와 같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단면이 어디는 구멍이 나 있고 어디는 채워져 있고 그 채워진 면에다가
해야 합니다. 이 해치라는 말 자체가 우리나라 말이 없어요. 해치와 대응되는 우리나라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해치 또는 해칭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스틸입니다. 강철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45도 사선을 긋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강철들은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연달아서 긋기도 해요. 또는 철근 콘크리트일 때는 이거 3개 긋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일 때는 3개를 긋고 그 다음에 여기 원 표시를 이렇게 해요. 이런 식으로 단면마다 이 단면이 의미하는 바가 다 있습니다. 자, 먼저 경계부터 지정을 해보죠. 경계를 지정하는 방법 2가지입니다. 픽포인트와 셀렉트. 픽포인트를 이용해서 인터널 포인트, 즉 내부 경계점을 그냥 갖다만 대면 돼요. 그러면 여기 지정되어 있는 얘가 바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표시가 되는 거지 적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적용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클릭하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뭐냐면 이렇게 해치들을 넣는 겁니다. 해치들을 찾아 넣어야 돼요. 굉장히 많은 종류의 해치들이 나옵니다. 크게 솔리드가 있습니다. 솔리드는 면 채우기예요. 이렇게 빈 공간에다가 채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색상을 내가 마음대로 줄 수 있어요. 빨간색, 회색, 뭐 이런 검정색 이런 식으로 색상을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패턴, 무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이라는 건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색상이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 이걸 그라데이션 효과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색상이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있죠. 이걸 그라데이션인데 선으로 변화하느냐, 원으로 변화하느냐, 혹은 원통으로 변화하느냐. 이제 이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라데이션 효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맨 밑으로 내려가면 유저 디파인, 사용자 정의 패턴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다 쓰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만 제가 지정해 보죠. 네. 자, 안시 31번. 얘가 이제 금속일 때 회주철이라고 해요. 보통 주철, 기계 쪽에선 주물일 때 이렇게 단면 표시를 45도 사선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솔리드를 쓸 건지, 그라디언트를 쓸 건지, 패턴을 쓸 건지, 유저 디파인, 사용자 정의를 쓸 건지. 그리고 곧 옆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이제 색상인데 보통 바이 레이어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앵글과 스케일이에요. 자, 45도. 그러면 현재 각도에서 45도 더 들어간 거죠. 자, 0도. 얘는 원래 45도 사선이에요. 그 다음 스케일. 5배 커져라. 크기를 바꿔야 돼요. 왜냐면 축척에 따라서 이 크기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10배 커져라. 그리고 클로즈. 그러면 이와 같이 해칭이 들어갑니다. 자,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해치의 특징이 뭐냐면 해치를 선택하는 순간 바로 해치 에디트로 되돌아갑니다. 해치를 선택하는 순간 해치 에디트로 들어가요.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모양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솔리드이니까 색상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색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보통은 바이 레이어를 활용합니다. 그라디언트를 써볼까요? 그라디언트로 놨습니다. 그러면 그라디언트는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색상을 써야 됩니다. 첫 번째 색과 두 번째 색.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색 빨간색, 두 번째 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색 빨간색, 두 번째 색 하늘색. 이렇게 내 마음대로 색상을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실린더형도 있고 인버스 실린더. 실린더가 뒤집어진 거죠. 스피어, 구슬이란 뜻이고 반구, 그 다음 커브, 인버스, 뒤집어진 것.
인버스 힘스페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크기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화면을 봅니다. 해치. 픽포인트는 내부 경계점을 클릭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에 오픈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찾아요. 당연히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closed boundary, 닫힌 도형, could not be determinated. 즉, 닫힌 경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닫힌 도형에만 써야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열린 도형 여기다가 적용하고 싶어요. 열려 있잖아요. 해치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셀렉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이렇게 선택해 주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거미줄 친 거 보이시나요? 네, 제가 아까 그 얘기했어요. 에러가 날 거라고. 자, 이렇게 거미줄 치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이 열린 공간 때문에 에러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무조건 닫아야 돼요. 그리고 해치, 그 다음 픽포인트, 그리고 나서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렉탱글, 다시 렉탱글, 또 렉탱글, 다시 또 렉탱글, 해치. 자,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이시나요? 일반적으로 해치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이거요, 바꿀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아우터 아이슬란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바꿔줄 수 있어요. 지금 하지 말고 이따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첫 번째 경계, 해치 들어가고 빠지고, 다시 해치 들어가고 빠지고, 해치 들어가고 빠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경계 안에 경계, 경계 안에 다시 경계,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옳아요. 자, 그리고 리무브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계를 뺄 수 있습니다. 경계 다 빠진 거 보이시죠? 반대로 셀렉트로 다시 추가가 이렇게 가능합니다. 셀렉트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실까요? 경계를 추가하거나 빼거나 한번 해보시죠. 자, 특별한 내용은 없네요. 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해치, 그 다음에 픽포인트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 해치가 들어가겠죠? 보시면 앵글하고 스케일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뭐냐면 바로 여기 Associative라는 것이 체크되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Associative, 이거 어레이 할 때 했었습니다. 어레이 할 때는 Associative를 꺼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연관 배열은 꺼주세요. 근데 해치는 켜야 됩니다. 자, 왜 켜야 되는지 보여드리죠. 자, 만약에 얘의 크기가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해치를 재계산합니다. 해치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계산해요. 심지어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치가 재계산되어집니다. 경계 바깥으로 나가면요, 역시 재계산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해치가 계속 끊임없이 재계산되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얘가 Associative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해치, 아니 기존에 있는 걸로 볼까요? 자, 패턴을 한번 바꿔보죠.
제가 패턴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거 더 작게 해야 되네요. 자, 제가 작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게 벽돌인데, 벽돌은 분명히 시작하는, 이걸 시공하는 시작점이 필요하잖아요. 네, set origin. set 설정하기, origin 원점. 원점 설정하기입니다. set origin 버튼을 누른 다음 원점의 위치를 클릭해주면 이와 같이 만들어집니다. set origin. 보통 아래에서 위로 만들어집니다. 위에서 아래로 하면 이와 같이 조금 에러가 나요. 이와 같이 에러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오리진을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중간점에서 시작하기, 이런 식으로 중간에서 시작하거나 이럴 때 사용합니다. 이런 바닥 패턴 같은 경우, 우리 바닥 자재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때 set origin으로 시작하는 위치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옵션 부분을 눌러보시면은요, 이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separate hatch라는 기능이 있어요. 옵션을 누르면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나오는데 이 중에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separate hatch, 해치 분리하기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서클을 이렇게 두 개 그렸고 해치를 동시에 두 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치가 두 개가 동시에 연동을 해요. 이러면 조금 불편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separate, separate가 분리하다란 뜻이에요. 분리하다. 예를 들어서 물하고 기름하고 분리를 해요. 그럴 때 separate라는 단어를 씁니다. 해치를 분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선택을 하고 separate 해치를 누르면 해치가 이와 같이 분리가 됩니다. 분리된 거 보이시나요? 네. 해치를 분리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치. 자, 그리고 나서 보시면 이제 디텍션이 나옵니다. 노멀 아이슬란드, 지금 보시는 게 노멀이고요. 아우터, 제일 바깥쪽만 나오는 걸 아우터 아이슬란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그노어, 무시하기, 경계 무시하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노멀, 아우터, 이그노어.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형태의 경계 찾기를 할 것인지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어노테이티브는 주석 축척이라고 하는데 이건 넘어가고요. 자, 클로즈 해치 그러면 비로소 해치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번엔 다시 도면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자, 분해하기. 자, 분해하기. 익스플로드에서 전부 다 분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필렛이나 지금 두 개로 떨어져 있죠? 조인으로 결합이 이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들 혹은 이상한 부분들은 필렛이나 조인으로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 여기가 이제 바닥 부분이 되겠죠. 제가 도면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긴 욕실이에요. 여긴 욕실입니다. 그러면 해치 자, 클릭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너무 작아요. 자, 제가 하나 설명하지 않은 게 이제 유저 디파인이라는 겁니다. 유저 디파인. 사용자 정의. 보시면 스케일을 조절합니다. 스케일로 50mm. 그럼 커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50mm가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욕실에서 사용되어지는 타일은 코니 타일이라 해서 조그만 건 50mm짜리 쓰고요. 큰 거는 한 300mm짜리, 300, 600 이렇게 가요. 타일은 크기가 클수록 비싸요. 타일이 작은 건 싸요. 왜냐면 타일을 만들고 조각이 남죠. 그 조각을 활용해서 쓰기 때문에 타일 조각, 그러니까 타일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비례합니다. 예를 들어서 300mm 그러면 자, 300mm짜리 선이 그려졌나요? 자, 프로퍼틱스에 가면요. 여기 더블이라는 게 활성화됩니다. 유저만 이 더블이 활성돼요. 더블을 누르시면
이렇게 체크 무늬가 만들어집니다. 정확한 사이즈의 더블이 들어가는 거죠. 자, 다시 또 볼까요? 거실과 해치, 거실과 방과 주방까지는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타일이 얘가 들어가면 좋겠네요. 1, 너무 작고요. 10, 30.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해치. 자, 잘 보셔야 돼요. 경계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면 얘가 제대로 인식을 못해요. 자, 여긴 단열재가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단열재는 이렇게 솔리드로. 그러면 금방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특히 이 해치 같은 경우는요, 레이어를 어두운 색 계통으로 줍니다. 어두운 색 계통으로 줘요. 그래야 우리가 도면을 볼 때 표시가 안 나요. 해치는 가는 선입니다. 자, 해치. 여기는 다용도실인데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지정을 해주면 바로 속성이 들어가겠죠. 이와 같이 해치를 주시면 됩니다. 해치, 매치 프로퍼틱스. 그러면 자, 평면도에 단열재와 해치까지 들어간 모습이 완성이 됐습니다.